음과 양, 음과 양이다. 동양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음과 양이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의 조화를 잘 다스리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음양 이론이고, 여기서 오행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오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음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음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음을 밤이라고 해석하고 양을 낮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그림에서 이 태극의 문양을 보죠. 이 태극을 봅니다. 그러면 태극이 이렇게 생겼다. 태극이 이렇게 생겼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양이고, 이쪽은 양이다.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이다. 이쪽은 음이다. 이제 이 부분이 양이고, 이 부분이 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평면적으로 해석해요. 이것을 평면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2차원적이다 이거지. 2차원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태극은 이 평면이 아니고, 이것이 입체예요. 입체다. 나아가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는 4차원의 현상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이 태극을 그렸나 하면은, 태극을 이렇게 그렸어요. 태극을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태극을 이렇게 3태극으로 그렸다. 3태극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3태극. 그래서 태극을 이렇게 3태극으로 그렸어. 3태극. 이렇게 그렸다. 양이 조금 시작해서 차츰 커져가지고 가장 커진 지름을 하지라 그러고, 하지에서 음이 태동하여 가장 음이 크게 되었을 때 이것을 동지라고 하였다. 이거는 이제 평면적이란 말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평면적인 것을 얘기한다. 실제로는 입체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밖으로 나온다. 이것이 양이고, 이 내부에 있는 것을 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 이제 시간이 가면 되고, 시간. 점점 내부에서부터 점점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앵하고 밖으로 나오는 때, 이것을 우리는 출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음에서 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있던 난자의 정충이 들어가서 커져가지고 분열해서 점점 커져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태극이야. 그래서 비단 이 음과 양 햇빛이 비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이 속, 이 주먹을 쥐었을 때 이 안쪽에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돼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밖으로 나온다. 이것이 완전히 나오면 이것이 양이 된다. 이것이 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뭐해요 좀. 이 뜸이라고 보면 뜸은 우리가 뜸을 뜰 때 이 표면에다 갖다 두는 거잖아요. 피부의 표면에 둔단 말이야. 그럼 표면에다 갖다가 뜸을 뜨니까 이 뜸이 표면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열기가 안으로 들어간다. 즉 양의 부위에서 쭉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뜸이고 침은 쭉 들어가잖아요. 침은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침이 들어가서 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야.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침이단 말이야. 내가 전 시간에 침이라는 것은 침은 이 끊어진 부위를 침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을 침이라고 했다. 즉 끊어진 부위에 침을 집어넣어 가지고 침이 연결시키는 것, 이게 직접적인 것이고 끊어진 음의 부위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잖아. 똑같잖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다만 뜸은 밖에서 열을 줘서 이걸 녹인단 말이에요. 이 끊어진 부위에서 이걸 녹여가지고 서로 붙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뜸이라고 그랬다. 왜? 뜸이 밖에서 피부의 밖에서 뜸을 뜨면은 이 뜸의 열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이게 녹인단 말이에요. 녹여서 자체가 붙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기에 이 태극이라는 것은 이 평면이 아니고 이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 안에서부터 쭉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안에서 심부에서 표면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아니면 표면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감안되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래서 침 한 방이나 뜸 한 방으로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낫는다. 내가 내 이 손톱이 어느 날 이게 변형이 왔어요. 변형이 왔다. 그 이것이 이걸 내가 이제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안 나. 약도 많이 써봤지. 그러나 이게 낫지 않더라. 근데 이 먹는 것을 꾸준히 개선을 했더니만 어느 날 낫더라. 이 약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낫더라고. 근데 여기는 이 꾸준한 게 중요해. 물론 내가 이 뜸을 뜨거나 침을 쓴 것도 아니야. 내가 한 것은 이 식과 생활을 그야말로
마치 수도승이 음식을 먹듯이 생활도 그렇게 절제 있게 하고 또한 꾸준하게 생식을 했더니만 채식을 주로 했죠. 채식을 했더니만 어느 날 낫더라. 물론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좋은 그 약을 먹었죠. 이 약이라는 것이 역시 이 생약이야. 생약을 먹었다. 그때문에 이게 낫더라고. 즉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낫고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이게 이게 그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 내가 쌓여왔어. 뭔가 안 좋은 것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이것이 임계치, 이걸 우리는 이제 임계치라고 그러죠. 이 임계치를 벗어나는 순간 이게 급격히 나빠집니다.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게 안 좋아지다가 이 임계치를 벗어나면 이 순간적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픈 것이 마치 갑자기 이게 아프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게 아픈 것이 임계점을 벗어날 때까지는 꾸준하게 아파왔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야. 이걸 느끼지 못하고 못했는데 임계점을 벗어나는 순간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더라. 갑작스러운 변화가 온다. 그래서 아플 때는요, 갑자기 아픕니다. 갑자기 아프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자기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해. 꾸준히 아파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임계점을 벗어난 순간, 이게 갑자기 이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왔으니까 이걸 그냥, 바로 고칠 수가 있겠지. 해서 온갖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지. 뭐 병원에 간다, 뭐 짠다, 뭐. 근데 이게 안 나아요. 낫지 않는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꾸준히 아파왔는데, 내가 임계점을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아픈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대로 복귀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꾸준히 들어왔던 순간에 이게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나? 이거는 1년이 아니야. 2년, 3년, 심지어 10년 이상부터 아파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되돌리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원상 회복하려 그러면, 꾸준하게 이걸 해야 돼. 꾸준하게. 1년, 2년, 3년, 심지어 10년까지 꾸준하게 좋아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낫는다. 과연 그대가 꾸준하게 해봤냐고. 며칠을 꾸준하게 해봤어? 열흘? 한 달? 1년? 2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이것은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온 것이 몇 년인지 모르니까 내가 꾸준하게 개선하는 것도 꾸준하게 계속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낫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 침과 뜸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행할 때는 무엇부터 하느냐? 일단 우리가 이
손과 이 발을 생각합니다. 발, 족, 수족이죠. 근데 손은 이거 덜 손자예요. 덜 손자. 이건 들어준다. 들어준다. 발은 이건 완전히 빼는 거야. 이건 발 완전히 뺀다. 잡아 뺀다. 이건 뺀다. 그러니까 이 손에다 쓰는 것은, 손에다 갖다가 하는 것은 고통을 덜어준다. 덜어준다. 고통을 덜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을 일단 임시방편적으로 내지는 조금 완화시킬 때 이 손을 쓰는 것이야. 반면에 내가 이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자면은 발에다 해야 돼. 발에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은요, 내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쓰느냐, 이거를 이제 곡지를 쓰죠. 곡지와 발에는 곡지를 쓰고, 손에는 곡지를 쓰고, 발에는 족삼리를 쓴다. 족삼리를 쓴다. 보세요. 이 곡지는, 이거는 수양명 대장경이지, 이건 수양명 대장경혈이야. 대장경. 이 대장경혈이라고, 대장경. 족삼리는 이건 족태양 방어용이지. 아니, 족양명 위경이지. 족양명 위경혈이다. 즉 대장과 위경을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주로 이 위하고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것은 이건 장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조양명 위경의 족삼리와 수양명 대장경의 곡지를 다스리면 먹고 싸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것과 싸는 것, 즉 양을 먹어서 배 안으로 들어가서 음으로 되는 것, 또한 이 음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양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곡지와 족삼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오늘날 그 서양에서도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염증이다. 염증에 이 족삼리가 무지하게 좋더라 이거지. 하여튼 염증을 다스리는데 족삼리가 최고더란 말이야. 족삼리가. 그래서 이 염증이라 그러면, 이 염증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아프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염증이에요. 염증. 모든 우리의 이 정상은 이 열이 생기는 거야. 열이 생기는 정상이란 말이야. 저기 열이 생겨서 결국은 열이 지나쳐서 이게 병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허한 사람은 이것이 이제 이제 이 수준인지 지나가면 이게 허하지.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는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이 에너지가 열을 발생해서 염증이 되는데, 에너지가 동이 나면은 이제는 이게 열이 없으니까 이게 흑열이 돼. 흑열. 이제 가는 거야. 입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염증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염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게 이 불을 끌려면요. 불을 끌 때는 물론 이 물을 붓는 방법이 있지. 물을 붓는 것은 이건 극한단 말이야. 극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불이 강할 때 물을 뿌리면은 오히려 불이 튑니다. 물을 튕기면서 불이 튄다고. 그러나 이 불에다 흙을 덮어봐. 흙을 덮으면 불이 꺼지죠. 그래서 이걸 하펠이라고 그래요. 하펠. 즉 곡지와 족삼리는 하펠이다. 즉 불이 염증이 있다고 해서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흙을 뿌린다. 흙을 뿌린다. 그게 바로 위경, 저염형 위경과 수염형 대장형이라고. 그래서 곡지와 족삼리를 쓰면은 우리가 이 염증이 생기는 모든 병, 이것을 예방을 하고 또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체라는 것이 이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양인데, 이 음양이 이 표면에 생기는 2차적인 것이라기보다는 3차원 내지는 4차원의 심장 그 안쪽과 바깥쪽에 왕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모든 병은 이 염증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면, 내가 물을 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흙으로 덮어서 불을 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곡지와 족삼리를 쓰는데, 이 곡지와 족삼리는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 그 동영상을 잘 찾아보시고, 하여튼 몸이 허약하신 분이나 몸이 아픈 분이나 또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분이나 갑자기 뭐 감기가 들었다, 뭐 고혈압이다, 이런 분들 전부 다 이 곡지와 족삼리는 필수적이다. 이건 필수야. 필수적으로 사용해라. 무엇을? 뜸을 뜨란 말이야. 뜸을 들 때는 아주 가늘게, 실처럼 가늘게, 아주 가늘게 써 뜸을 뜨는데, 하루에 한 번, 일일 한 번씩 일해. 한 번 할 때 몇 장? 석 장. 이 뜸 뜨는 방법도 이미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 동영상에서 이걸 잘 찾아봐요. 그래서 성서에 그렇게 돼 있죠. 기름 들고 등잔에 기름을 넣고 기다리다가 불을 붙이고 마중 나가는 것은 바로 그대의 일이다, 역할이다. 찾아보라. 족삼리와 곡지가 어디에 있는지 내 동영상에서 잘 찾아보시고 뜸을 해라. 뜸하는 방법도 역시 동영상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활용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